진상조사라기보다는 예. 진상입니다, 그건. 그게 뭡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비판받고 와서 예. 자꾸 본인이 비판받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양을 찾고 눈 돌리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민주당과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민주당과 싸우는 저를 방해하는 것만 봤죠. 왜 도대체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여의도나 광화문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가 너무너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정말로 강합니다. 결국은 그 방향은 잘못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상조사라기보다는 그냥 그 진상이다.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자, 그럼 지도부의 반박은 뭘까요? 김민수 최고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 어떤 누구와도 싸우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시비를 걸었지 장동혁 대표가 언제 본인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라도 싫은 소리 했습니까? 무소속 후보를 응원하러 내려가겠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 당 소속 아닌 겁니다. 언제 싫은 소리 한 적 있냐라고 하지만 싫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 응원하러 내려갔다면 우리 당 아니다. 해당 행위 맞다는 겁니다. 자, 곽규택 의원님, 부산 또 현역. 지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제 고마하고 장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풀고 한동훈 대표 복당해서 경선 치르자. 그게 당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가 또 원내대표 등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예? 미안해요, 앵커가. 정말 죄송해요. 괜히 그거 물어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지 몰랐죠. 해도 되는 줄 알았죠. 바둑에서 이 정석 같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럼. 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지금 진종호 지금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선거운동을 하거나 네.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뭐 앞장서 가지고 뭐 부산에서 뭐 같이 다니거나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예. 아니고 지금 지방선거 때까지는 당 내에서 어떤 윤리위의 징계나 저런 징계를 위한 조사나 이런 것은 일단은 중단하기로 해둔 상태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 당 내에서 그동안 흔히 말하는 당내 갈등이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진종호 의원의 이제 행동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당 내에서 있는 상황인 거고, 네네. 다만 그것이 아직 뭐 윤리위의 징계나 어떤 조사까지 갈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는 괜찮은 겁니까? 검사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진상조사라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본인이 이미 나와가지고 집어넣은 거 맞고 가계약했고 그런 건 다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더 조사하고 뭐고 할 건 없어 보인다. 그렇죠. 다만 앞으로 이제 이런 무소속 출마를 하는 지역들이 또 있을 거예요. 네. 뭐 부산 북가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 선거에서도 뭐 당내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고 무소속 후보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 소속된 인사가 그것을 지원하거나 뭐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예, 예. 검사로 따지면 정식 수사 착수하기 전에 이제 내사 단계 들어간 게 아마 당의 진상조사 지시로 비유될 것 같은데, 진상조사 할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에요. 예. 할 상황도 아니다. 할 상황도 아니다. 아직까지는. 예, 예. 그러다 또 경고 먹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 항상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만 진종호 의원이 앞으로 더 나아가서 네. 어떤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는 해당 행위가 분명하죠. 그렇군요. 네. 정영진 변호사님, 집을 알아보고 비례의원이라 지역구가 없어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비례의원들에겐 있다. 어제 김광삼 변호사가 돌직구쇼에서 그런 말하기도 했는데, 가계약한 상황이라고 숨기지 않았어요. 당에서는 지금 해당 행위라고 엄중 경고성이 어떤 진상조사 지시까지 지금 나온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진종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움찔하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 제가 봤을 때 참 뭐 이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장동혁 대표 열흘 동안 출타하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산적한 일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상조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할 줄 아는 거는요, 징계하고 경고하고 진상조사하는 거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밖에 나가 있었던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강한 비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입니까?
지금 저기 김현정 의원님 계시지만 예. 지금처럼 막강한 여당이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막강한 대통령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 견제하기 위해서 찬밥 더운 밥 가릴 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소속뿐만 아니라 개혁신당하고도 같이 보조 맞출 건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수를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요. 해당 행위가 뭐냐 어렵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을 어렵게 하고 당을 힘들게 하는 게 그게 해당 행위잖아요. 예.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지율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패하게 만들고 이게 해당 행위잖아요. 지금 진종호가 해당 행위라고 있습니까? 장동혁이 해당 행위라고 있습니까? 진종호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을 10%대로 떨어뜨렸습니까? 장동혁이 10%대로 떨어뜨렸습니까? 해당 행위로 징계받아야 할 사람 따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소신 발언, 개인적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강한 비판인데요. 해당은 장동혁 대표가 있다. 부산 북구 문제, 공천 문제를 아직 못 풀고 있습니다. 부산의 서병수 의원, 김도읍 의원 등은 무공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오늘 나온 이 부산의 곽규택 의원은 지난 저희 돌직구 쇼에 나와서 제명을 철회하고 복당해서 경선을 치러서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라고 소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들어보시죠. 곽규택 의원의 발언과 박성호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만약에 삼자 구도로 간다 정말. 네. 그러면 다시 보수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 또 부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한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와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곽규택 의원의 발언은 공간위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당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CL도 안 먹힌다. 지도부는 이런 반응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주말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전 장관 같은 지역에서 뛰고 있잖아요. 공개 대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만난다,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북갑 대전 서막, 부산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둘 다 나 참석하겠소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면 한 자리에 둘이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아직 미정, 하정우 수석은 아직 금시초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여선웅 부대변인 사실 두 분이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니에요. 학교 선후배, 검사 선후배, 장관 또 동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박민식 전 장관이 분당에 총선에서 분당 출마를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때 강서로 갔다가 결국에는 영등포에 출마를 하셨거든요. 네. 그때 누가 영등포로 가게 했냐?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인연이라 할까요? 악연이 계속 약간 어떻게 보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박민식 전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 보고 뭐 기생정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한번 하셨던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저는 곽규택 의원님의 지난주 말씀 듣고 단일화 가능성이 조금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당 지도부의 반응을 보니까 그거는 또 상황이 뭐 어려울 것 같고 네. 삼자 구도로 계속 치러질 것이기 때문에 박민식 전 장관의 한동훈 전 대표의 이 견제구 날리기는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금 후보를 찾아서 좋은 그러게요. 후보를 찾아서 국감에 내서 빨리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 위주로 이제 북값 관련돼서 기사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빨리 민주당으로 좀 화제 전환을 돌릴 수 있게 민주당도 빨리 후보를 좀 찾아서 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변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전재수 후보가 4월 30일 이전에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는 했지만 정말 보궐을 열리게 할 건가? 혹시 그 기한 넘겨서 쓱 한동훈 전 대표를 못 나오게 할 건 아닐지.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낼지. 하정우 수석 얘기 나왔지만. 세 번째는 박민식 전 장관이 뛰고는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박민식 전 장관의 공천을 줄지. 아직 변수들이 많습니다. 자, 그 가운데 대진표 하정우 수석과 관련된 얘기 해볼 텐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라고 지시하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사실상 저와 하정우 씨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리전 형식으로 강력하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초대장 인비테이션은 세게 날렸어요. 하정우 나와라. 들어와. 나와라. 이재명 대통령 대리인 나와라. 라는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석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 왜냐하면 나와야 한다. 예, 이제는 이제 본인이 보궐선거 출마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섰어요. 부산 시장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 선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걸 넘어서 전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판이 커졌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는 북구갑에 무소속 후보가 될 건데 지금 어떻게 전재수 후보만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그 하정우 수석이 등판을 해서 네네. 북구에서 진검승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재수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환경 조성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뭐 보궐선거가 안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정청래 대표가 29일 날 일괄 사퇴한다는 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아직 공약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북구에 대해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평택에 와서 제일 먼저 공약 발표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구에 다니면서 계속 라방이나 저런 쇼츠 같은 것만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북구를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유권자들한테 소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오는 이제 흐름들이 지금 박경준 후보로 확정되면서 전재수 후보의 간극이 좀 좁혀지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그 전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이런 것도 정리되고 후보가 확정되고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빨리 저희가 그 하정우 수석이 출마를 빨리 선언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북구에서 묶어두고 그 전재수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할 필요가 빨리 있어 보입니다. 하정우 나와라. 대통령 반대 안 합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5일 날 이제 귀국할 때 이후에 이제 발표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행보를 봐서는 출마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출마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재밌어지죠. 더 재밌어지죠. 네. 북구 선거, 부산 시장 선거. 김현정 의원은 전체 재보궐판에도 영향을 준다. 부산판이 커졌어요, 곽택 의원님.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박민식 전 장관한테는 공천 줍니까? 아직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네. 하는 순서가 일단 그 지역이 이제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전재수 의원이 아직까지 의원직 사퇴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29일 날 뭐 일괄 사퇴를 한다고는 하는데 한번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게 사퇴가 이뤄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지역을 공고를 합니다. 후보자 신청을. 그때 이제 누가 과연 우리 당 후보로서 신청을 할 것이냐 이게 정해져야 순서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사실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공관위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뭐 우리 당 후보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물론 누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서 많이 거론되고 있느냐 하는 네. 것은 원래 나오는 문제니까요.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를 복당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복당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복당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이제 그 공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넘어간 상태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부산 전체가 북구갑이라기보다는 부산 전체가 이제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된 거는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추세가 지금 부산광역시장 여론 추세를 보면 추세는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올라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전재수 의원은 약간 정체 상태거나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산의 전체적으로는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북구갑의 여론의 관심도 집중 이것이 모이면 부산을 시작으로 한 이 보수 결집 동남풍이 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분이 여론조사 언급하셔서 저희가 또 준비해 놨습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 보시죠.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어요.
전재수 40, 박형준 34.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곱하기 2 하는 거거든요. 그럼 6.2%니까 전재수, 박형준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와 전재수 후보 두 분의 입장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박형준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그것도 지역 선대위가 만들어지면 지역 선대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제가 하기가 제가 의원 관련해가지고 비판하시는 게 많으면 고생했습니다. 한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 이기는 방향을 모색하겠다. 한 전 대표가 전재수 후보를 비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부산 북구와 부산시장은 우리 김현정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연동이 돼 있어요. 부산 재보궐 국면이 부산시장판 전체 지방선거 판에도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박형준, 한동훈 연대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박형준 시장은요, 지금 뭐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지금 레이스는 벌어졌고 부산시장에 당선되느냐 아니면 탈락하느냐. 0.1%라도 이겨서 당선되면 재선 시장 돼가지고 뭐 박형준 시장이 더 큰 정치적 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아가는 거고요. 0.1%라도 지면은 이제 전직 시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박형준 시장이라고 하면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한동훈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연대할 거고요. 근데 당에서는 막 집만 알아봐도 해당 얘기랑 하고 그건 I don't care죠. 그건 막 곽규택 의원님한테 당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자 그것도 막 경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대표 생각인 거고 중요한 건 내 선거가 중요한 거지 당 대표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지시하고 지금 당 대표의 심기를 따질 때입니까? I don't care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이 나한테 도움된다라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연대를 할 거고요. 그다음 만약에 한동훈이 나한테 득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럼 하라고 해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아마 분위기 보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한동훈과 박형준 사이의 그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맥을 짚었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하정우 수석이 나오면은 이재명 대 한동훈의 그 선거판이 돼가지고 이 부산 북갑이 부산시 그다음 나아가서 전체 지방 그 선거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저 그 생각 들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에 보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앞으로 한 40여칠 남았는데 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 추이에 대해서 전재수 후보 입장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동안 여론조사는 이제 국민의힘에 실망한 국민의힘 지지자들 여론조사 응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자신의 표심을 감추고 계시던 분들이 여론조사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바닥 분위기는 여전히 견고하다. 전재수에 대한 지지가 무너지거나 그건 아니다. 예, 그대로 견고합니다. 좁혀지다가 선거가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역전이 될 것인지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죠. 여전한 자신감을 전재수 후보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 필요 없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의원들이 자체 선대위를 발족했습니다. 오늘 저희 경기도 국회의원 일동은 참담하면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하고 꾸려 경기도 전역을 누비고 있는데 우리는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자체 선대위를 즉시 발족하겠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저희가 직접 엔진을 돌리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수도권 승리의 전초기지가 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거에 도움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의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것처럼 서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세하셔야 되잖아요. 대표를 부르실 건지. 그 얘기 좀 그만해. 안 부르실 건지. 장동혁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 그러면 뭐 10표는 붙일 수 있어도 한 100표는 잃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서울의 모든 지역에는 장동혁 대표가 오지 못할 거예요. 저 또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경북에서도 이런 얘기 나와요? 오세훈, 장동혁 후보들의 짐, 박형준 쎄 빠지게 일해도 중앙당에서 실정하면 잘못된다. 이철호 경북지사, TK 공동선대위, 추경호 지역선대위, 유영아 혼자 싸워도 돼. 앞서서 경기도 자체선대위. 당대표와 각자 도생 따로 돌고 있는 거 아니냐? 당대표 오지 말라 기류 아니냐? 라는 거예요. 여수영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미국에 계셨을 때 한국에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빨리 와서 민주당 선대위원장 해달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예요. 오늘 한 언론에서는 절장,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랑 끝낸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현장 최고위로 인천으로 갔는데 그때 인천에서 엄청난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최고위에서. 그래서 이제 뭐 강원도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강원도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취소됐어요. 김진태 도지사 후보가 이제 뭐 자기도 쓴소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 대구, 부산까지 지금 장동혁 대표를 반기는 곳이 하나도 없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지방선거 전략을 만약에 꾸린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매우 상황이 어렵다, 좋지 않다 이렇게 조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 선대위가 만들어지면 지역 선대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선거를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이상 얘기는 제가 내가 더 그런 적 없습니다. 이재수 의원 관련해가지고 비판하시는 게 많은데 고생했습니다. 악수 먼저 했습니다. 제가 지방선거 초반 이 부산 판세를 흔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옆에 한동훈 전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셨고요. 저희 예. 오픈 스튜디오 밖에 있는 분들에게 예. 며칠 만에 상경하신 거예요? 한 8일째 된 것 같은데. 8일째. 8일. 예. 그러면은 언제 다시 부산에 가시는 겁니까? 이번에 서울에서 짐 챙겨서 아예 부산에 쭉 오래 계실 새벽에 거예요? 왔고요. 네. 내일 갑니다. 내일. 예.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짐 챙기실 거 다 챙기고 이제 쭉 부산에서 좀 길게 머무실 생각이신 거고요. 저는 부산 북구 사람입니다. 부산 북구 이제 뭐 전시민도 하셨으니까요. 예? 그리고 계속 거기서 시민들 뵈면서 네. 한번 열심히 절실하게 뛰어볼 생각입니다. 잠깐 상경하신 이 와중에 저희 출연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잠깐 박형준 후보의 목소리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요. 예. 아직 뭐 부산 북값 아직 뭐 제대로 열리진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어찐지 모르겠고 부산 시장 판세만 보더라도 뭔가 과거에 비해서는 박형준 후보 쪽의 지지율이 조금씩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보수 동남풍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지금 출사표도 친 분들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부산이라는 곳이 보수의 본산이기도 하지만 예. 민심에 대단히 민감한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민심에 접근하는 민심을 따르는 보수만 지지하는 곳이에요. 아하. 지금 우리 보수의 위기, 국민의힘의 위기는 민심에 유리된 이 지도부 때문이거든요. 예. 결국은 보수 재건은 부산, 경남, 아하. 울산에서 시작될 것이고 그것을 예. 한마디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보수 재건의 동남풍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걸 현장에서 체감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박형준 현 시장, 박형준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 본인 효과를 톡톡히 노리고 있다고 보세요? 보수 재건의 동남풍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예. 시민들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 동남풍을 불게 하기 위해서 입으로 후후 불고
손으로 부채질하는 사람이죠. 예. 결국은 그게 시대 정신에 맞고 예. 지금 보수가 재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결국은 공감하고 함께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부산뿐 아니라 예. 경남의 주요 후보들이나 이 울산의 주요 후보들도 저한테 연락 오셔서 예. 결국은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얼핏 쓱 스쳐가듯이 말씀하신 것 중에 최근에 그냥 제일 얘기 나온 건 이른바 한동훈 박형준 연대설이었는데 말씀하셨던 보수 동남풍에 이제 부산 빼고 울산 경남, 그러니까 울산 경남에 지금 출사표 던진 국민의힘 후보들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좀 여러 가지 러브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러브콜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방향이 맞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죠. 많은 분들께서.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동남풍이라는 게 부산에서만 끝나면 그게 어떻게 동남풍입니까? 동남풍이 불어서 서울까지 오고 수도권까지 가야겠죠. 대한민국 전체 영향을 줘야 동남풍이겠죠. 부산에서만 끝나면 그건 동남풍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이 꽉 박혀서 계속 꼬치꼬치 캐물어 죄송한데 얼마든지요? 그러면 경상남도의 후보인 박안수 후보라든지 현 지사 그리고 울산의 김두겸 현 시장 등등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러브콜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함께 연대하자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다면 예를 들면 한 전 대표께서 부산 북간 말고 만약에 선거가 이제 격전이 벌이고 뭔가 선거 바람이 일었을 때 뭐 창원이라든지 혹은 울산도 가서 지원 유세를 같이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지원 유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일단은 부산 북구 갑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고 부산 북구 갑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 북구 갑을 어떻게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것인데요. 다만 지역적으로 보면 지역을 크게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간 몇 명의 이 정치인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은 많이 했고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거기 몸을 던져서 성과를 이뤄내겠다. 이런 약속이 1번입니다. 또 하나는 이 부산에서 시작해서 동남풍을 일으켜서 지금 대한민국의 균형추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재명 정권이 저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보수의 한쪽 날개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이 한쪽 날개를 되살려서 보수의 균형추를 살리는 그 원동력을 이 부산에서 시작하는 동남풍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역할도 저는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 세력과 견제 세력이 당연히 수권 세력이 다시 이제 자리매김하려면 어쨌든 그게 지금이야 조금 뭐 크게 얘기하지만 일단 울산의 경남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도 현직 지사, 현직 시장들도 뭔가 한동훈 전 대표와 교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오늘 접해서 한번 재차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보수 정치가 위기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수 지지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보수 정치의 잘못입니다. 보수 정치 위기를 느끼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저뿐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 방향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많은 대화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대표께서 그 8일 만에 상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와중에 본인 유튜브에 여러 영상들, 쇼츠들이 좀 있었어요. 8일 동안 부산 북구 갑 시민들 만나면서 뭘 제일 크게 느끼셨어요? 부산 북구 갑 시민들은 일단 첫째, 부산 북갑이 정말 발전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 정치인들이 말은 많이 하고 열심히는 했지만 그걸 이뤄내지 못했고 저라는 정치인이 그걸 정말 해주기를 바라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환영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 쇼츠 같은 거 보셔도 제가 새벽부터 저 화면은 새벽 0시 30분에 덕천 지하철역 마지막 기차를 제가 기다리는 것인데요. 저한테 인사해 주시는 표정들이 너무 밝으셨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여기서 제가 진짜 정치의 끝을 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정말 마음 깊이 하게 됐어요. 제 농담인데 혹시 한 대표님 싫어하는 사람들 영상을 일부러 안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예의가 바르셔서 그렇게 표를 많이 안 내시더라고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저는 제가 거기 뭐 쇼츠 중에서도 저한테 조금
고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소리요? 네. 앉아서 들어보면 또 맞는 말씀이시기도 해서 제가 잘 듣고 잘 배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한 대표님 여기 모시면 꼭 드리고 싶은 제 개인적인 평가에 대한 얘기인데 정치인 한동훈 하면 제가 적지 않게 접했던 한동훈 대표, 한 전 대표는 공중전, 민주당 공격수 이런 이미지는 확고한데 뭔가 바닥 민심과 이 시민들, 서민들과 이제 교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해당 영상들을 제가 주말에 쭉 보니까 제 개인적인 평가지만 뭔가 좀 절실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심경이나 심정이? 근데 이제 공중전 같은 그런 걸 할 때가 꼭 사람의 본성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원래 저런 사람입니다. 친절하기를 바라고 저는 제 주변에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일단요. 저한테 저렇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조언해 주시고 이렇게 만나 주시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솔직히 이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는 밤까지 이렇게 자정까지 지나고 나면 그 동안은 피곤한 줄은 정말 모르겠어요. 에이, 설마요. 진짜 피곤하시죠. 너무 저렇게 저런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격려해주고 좋아해주고 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너무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떤 사실 말씀이요? 걱정하시는 것이 다 좋은데 당신 여기서 2년 있다가 떠날 거 아니야 이런 말씀. 아니 제가 말씀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계속 부산 북갑의 한동훈 이런 수식어를 계속 하시길래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현지 주민들이 어차피 대선 주자까지 한 사람이고 조금 있다가 당선되더라도 지역에 잘 안 올 사람 아니야라는 목소리도 현장 가면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전입신고를 하는 날도 그랬고 뵙는 분들마다 그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번 선거가 제 첫 선거입니다. 제가 당대표 선거도 나가고 대선도 나가고 총선도 지휘해보고 금정선거도 지휘해봤지만 실제로 보면 제 선거, 한동훈의 선거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선거 북갑에서 시작해서 제 선거를 끝까지 마칠 생각입니다. 제가 만약 북갑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면 유일한 경우는 한 경우예요. 정치 안 하면요? 제가 대한민국 전체에 더 크게 봉사하기 위해서 나서는 때 그때 말고는 제가 부산의 북갑을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하면서 약간 억울함을 느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떤 거요? 정치하다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캐릭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봐주는. 그러다 보면 어떤 정치인들은 좀 거짓말하거나 말 바꿔도 눈치고 넘어가면서 그러려니 해주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많죠 사실. 그렇죠.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한 번의 거짓말로 완전히 추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의 거짓말도 용납 않는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사랑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약속드린 거는 저는 이걸 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산 북갑에서 다시 밖으로 나올 만한 그런 퇴로를 이미 끊었습니다. 앞서 불경 국민의힘 소속 사람들과 연대에게도 잠시 언급을 하셨고 그쪽에서 연락도 왔다. 지난주 목요일 정확히 지금 한 대표님 앉은 그 자리에서 전재수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나 까르띠에 시기 관련 고발할 거다, 고소할 거다, 시적 그래서 고소까지 했어요. 전재수 후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경남지사 후보인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수도권 출신이 부산 경남을 대변하는 건 이기적인 정치다라고 했는데 글쎄 이렇게 되면 뭔가 보수 동남풍대, 전재수, 김경수 연대 이거 좀 맞대결 양상도 되는 것 같아서요. 보수의 동남풍으로 까르띠에와 드루킹을 잠재울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한 얘기 들었거든요. 놀랐어요. 전재수 후보가요? 자, 그렇게 법적 조치를 할 정도가 된다면 나는 그 까르띠에를 절대 안 받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앵커님이 계속 물어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안 받았다고 얘기했다?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다라는 거 말고 나는 결코 안 받았다 한마디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저분이 지역정치 열심히 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한동훈이 전재수보다 더 열심히 지역민들에게 잘한다. 저는 이 말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역민들이 잘해도 까르띠에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공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일단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김경수 후보는요? 김경수 후보는 근데 재밌는 건 이 두 분 다가 예. 저를 먼저 공격한 거예요. 이게 참 재밌죠? 제가 부산시장 후보도 아닌데요. 예. 경남지사 후보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맞상대 해드립니다. 김경수 지사는 정치하면 안 될 사람입니다. 예. 후보는. 왜냐하면 이분은 바로 그 경남지사 자리에 있을 때 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예. 여론 조작으로 구속돼서 감옥 가서 실형받아서 유죄 판결 확정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바로 그 자리에 간다? 경남 가기 위해서 출마한다? 이건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사면의 시점이 예. 윤석열 정권 때였잖아요. 제가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었어요. 김경수 윤석열 지사 대통령은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고 복권시켜서 예. 정치를 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예.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선거에서 여론 조작을 했던 사람을 정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복권시킨다? 예.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고 제가 법무부 장관 때도 반대했고 그리고 당대표 때도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굉장히 고초를 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점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저는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만이거든요. 예. 자, 윤석열 정부가 크게 힘들어진 아주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였어요. 예. 거기서 바로 그 문제가 됐던 김태우 씨를 다시 사면해서 공천함으로써 그랬죠? 심판받았습니다. 10몇 % 쳐져졌어요. 20% 가까이. 경남에서 경남지사 하다가 중간에 도정을 중단시켜서 시민들께 도민들께 예. 고통을 줬던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국민의힘의 세가 좀 약해졌다고 튀어나온다. 전 이거 도민들이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나눠보면 이건 지방선거 얘기고 결국 부산 북갑의 보궐선거로 돌아와서 예. 뭐 지금 흐름으로는 하정우 AI 속에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나오면 세간의 평가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그걸 왜 우리가 흐름으로 알아야 됩니까? 아니 예. 자기가 나오면 나오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보통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무슨 빌 게이츠입니까? 예.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죠. 저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니 모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들어오는 질문이 아니 누구든 나오는 건 좋은데 다만 또 하나 이거 말씀드립니다. 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라고 지시하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예. 자, 좋습니다.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사실상 저와 예. 하정우 씨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실정을 국민의힘이 제대로 비판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대리전 형식으로 강력하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뭐냐면 세간의 평가 중에 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전재수 의원이 재선을 했던 곳이 하정우 수석이 어느 정도 지지를 가져갈 거고 박민식 전 장관이 나오면 또 어느 정도 뭐 국민의힘의 표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하정우 수석의 등판이 한 전 대표가 어쨌든 보수 동남풍을 외치든 뭔가 구호가 선명하더라 하더라도 구도가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요. 지금 이 선거는 단지 어떤 한 지역의 재보궐선거가 아니라 예. 보수 재건을 위한 발판을 만든 선거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균형줄을 맞추는 선거입니다. 예. 그런 큰 바람 앞에 그런 자잘한 구도는 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가다 보니까 부산, 뭐 경남 이렇게 쭉쭉 상경을 하는 이제 질문 흐름이 돼서 마지막 장도혁 지도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제 장도혁 대표가 방미 일정 끝나고 마치자마자 진정호 의원 뭐 사실상 진상 조사를 지시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지금 사실 각 지역별로 진상 조사라기보다 예. 진상입니다. 그건 그게 뭡니까? 이게 미국에서 그렇게 비판받고 와서 예. 자꾸 본인이 비판받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양을 찾고 눈 돌리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민주당과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예. 민주당과 싸우는 저를 방해하는 것만 봤죠. 예. 왜 도대체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길게 말하셨는데요. 지역에 말씀하십시오. 가보면 예. 여의도나 이렇게 광화문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예.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가 너무너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정말로 강합니다. 결국은 그 방향은 잘못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대표께서 여러 가지 좀 콕콕 찌르는 공격 포인트도 얘기하셔서 마찬가지로 반론을 제기하실 뭐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이나 다른 후보들도 저희가 시티라이브에서 잘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상경했는데 또 시티라이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북갑의 출사표 던진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